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한인업주가 10대 강도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살해 용의자 남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업주들은 최근에 취약해진 이곳 LA시의 치안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어제 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비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 오늘 아침 갤런당 $6 46.2센트, 오렌지 카운티 $6 4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6월 역대 최고가와 같아졌고 오렌지 카운티는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주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주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습니다. 보행자들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단횡단이 가능해졌고 티켓도 발부되지 않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리 카루소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루소 후보의 추격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한인 상공회의소 등도 카루소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를 해킹했던 해커가 해킹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통합교육부 측이 요구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커들은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반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대만 방어 문제와 관련해 군은 항상 국익을 수호하고 임무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초강력 허리케인 피오나와 이연이 강타한 플로리다주 남동부 지역의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사망자 수만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라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낙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4개 주 병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되레 요충지를 빼앗긴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보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개편안에 포함됐고 다수당이 민주당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LA 다저스가 시즌 110승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팀 최다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내년 시즌 연봉 $3천만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시즌이 끝나면 오타니는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오늘 뉴욕 주식은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 환율은 1,4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10월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솔린 가격 최고가
맞이하면서 10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46.2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치입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목요일에 15센트가 오르는 등 가격 상승폭 상당했지만 주말을 맞아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고치와 현재 LA 카운티는 동률인데 오렌지 카운티는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갤런당 6달러 42.3센트를 기록했는데 지난 주말 10월 1일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42.9센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 0.7센트가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가 오늘 다시 0.1센트가 오르면서 반등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가 6달러 42.3센트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가솔린 가격 지난 한 달 동안 급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공급량이 원활치 않았던 것이 높은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정유사들의 시설 점검을 이유로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인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 다시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가솔린 가격도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상을 되찾을 것 11월 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가 5일 원래 화상회동을 통해서 11월에 석유 생산과 수출량을 하루 1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인플레 억제 금리 인상이 각국에서 진행되면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두 달 새 배럴당 12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감산 규모는 코로나 창궐 당시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유가 안정 속에 중간 선거를 치를 참이던 미국 정부와 또 에너지 비용 급등 사태의 유럽으로부터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수출 판매액이 줄어들던 전쟁 중의 러시아는 오히려 수입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의사진료, 외래 환자 병원 진료, 내구성 의료 장비 등 파트 A가 보장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월 5달러 20센트 내려서 164.90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트 B 수혜자의 연간 공제액은 2023년 226달러로 전년보다 7달러가 줄어듭니다. 이는 파트 B 보험료가 월 115.40달러에서 99.90달러로 14.4% 내린 2012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인하 조치입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보험료 인상으로 힘든 한 해를 견뎌낸 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파트 B 보험료 21.60달러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5달러에서 최대 7달러 정도 내려봐야 지난해 21.60달러나 급등한 것에 비하면 만에 미치지 못합니다.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센터는 성명을 통해 메디케어가 올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해 기관이 2023년 파트 B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메디케어 서비스와 항목에 대한 지출도 예상보다 낮은 것도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최대 임금의 90%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 2025년부터 실시되는 유급 가족 휴가 급여를 주 평균 임금 이하 연봉 근로자들에게 8주간 90%, 이외에는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본인이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장기 휴가가 필요할 경우에 대체 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또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 60-70%의 임금 대체율 지급은 2024년 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새 법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추가로 걷어들이는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비용을 휴직급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무단횡단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자유의 걷기의 자유 법안 AB 2147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법안이 내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보행자들이 안전한 경우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티켓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필팅 하원 의원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행위가 범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비싼 티켓과 경찰과의 불필요한 대립은 사회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팅은 지난 1930년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법이 시행됐는데 무단횡단 벌금 티켓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실 필팅 주 하원의원 사무실 측은 흑인 거주자들이 백인 거주자들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4.5배 더 많이 티켓을 부과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무단횡단법의 한계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차량 갭 보험 판매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갭 보험료 상한제와 일부 경우에는 아예 판매 금지를 골조한 법안에 최근에 서명했습니다. 이 갭 보험료의 한도는 자동차 대출 금액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자동차의 잔존 가치가 대출 금액의 70% 미만이거나 갭 보험 보상금이 자동차 가치를 밑돌 경우에는 아예 갭 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차 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자 주정부가 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갭 보험 판매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동차 바이어 몰래 갭 보험을 추가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갭 보험의 추가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바이어는 판매업체의 갭 보험 가입 권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갭 보험은 상환할 융자액보다 현재 차량의 가치가 낮을 때 이것을 보존해주는 보험입니다.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비난도 거센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전과 등의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마리아 엘레나 가주 상원의원 측이 이 법안 발의대에서 설명했습니다. 등록된 성범죄자와 중범죄자는 제외됩니다.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법 집행기관들 사이에서는 모든 범죄 기록 봉인되지 않고 공유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조회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의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 기회가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하위 소득계층으로 전락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전산망을 해킹한 해커들이 지난 토요일인 1일 이 해킹 정보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LA 교육감은 유감스럽게도 LA 통합교육부 전산망을 해킹한 해커들이 훔친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어제 날짜로 밝혔습니다. 카르발류 LA 교육감은 지난 9월 30일 성명을 통해서 해커들이 정보 공개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지만 수사 당국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해커들은 훔친 데이터를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LA 시간으로 3일자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이 데이터를 예정일인 3일, 즉 오늘보다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1일자로 공개한 것입니다. 한편 카르발로 교육감은 전산망 해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한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라인을 통해서 전산망 해킹 관련 문의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으로 최소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상 5번째 강력한 허리케인 타격에 구조와 복구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지나간 자리, 대형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물에 잠긴 고속도로는 표지판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마을은 온통 물속에 잠겼고 강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부서진 잔해만 가득합니다. 위성으로 내려다본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해변은 허리케인 강타 이후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I've lost everything. Everything, my life savings, everything, my tools, everything. 소방당국은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이언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은 약해졌지만 북상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강물 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at we're still actively in the search and rescue phase, trying to make sure that we are accounting for everybody that was in the storm's path and that we go through every home to make sure that we don't leave anybody behind. 생존자들에겐 당장 먹을 물과 기름이 문제입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맞은편에선 식수와 먹을 것을 받기 위한 행렬이 가득 찼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과 5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 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10월 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화요일이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지역에 따라 2도 내지 6도가량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낮 기온,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번 남은 한 주간 내내 큰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65도, 해안 지역은 73도, 6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웨스턴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 베벌리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델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선플라워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핀들레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장 선거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리카르스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르스 후보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UC 버클리 정보학 연구소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1,68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베스 34%, 카루소 31%로 3%포인트 차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조사 때 12%포인트 차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보다 적은 차이입니다. 다만 등록 유권자 중 이번 선거에 투표할 것으로 여겨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베스가 아직 많이 앞선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캐런 베스는 46%, 카루소 31%로 캐런 베스가 1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 설문 대상 1,688명 중 1,349명이 직접 투표를 할 것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11월 8일 중간선거를 위해서 LA 카운티에서도 많은 투표센터들이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센터의 안내요원 중 한국어 안내요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원자가 부족한 탓으로 현재 80개 이상의 투표센터가 한국어 안내요원 배치 인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한미연합회 KAC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LA 카운티 내 투표센터 한국어 안내요원 배치 정원은 모두 168명인 가운데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86명밖에 고용하지 못해서 여전히 82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센터당 1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82개의 투표센터가 한국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LA 카운티 선거국은 선거 기간 중 투표센터 안내 요원으로 활동할 인력을 모집하고 현재 오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위한 투표센터 안내 요원을 각 언어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표센터 안내 요원 지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규모 3.1의 지진이 요바린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늘 새벽 1시 24분 애너하임 인근 지역에서 보고됐습니다. 오늘 지진은 지하 2마일 지점까지 내려간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렌지, 애너하임, 플라센티아, 요바린다 등의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요바린다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2차례 일어났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50대 한인 남성이 지난 토요일 대낮에 침입한 2인조 10대 강도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일 오후 1시 16분경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월스트리트과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56살인 한인 두 이씨가 가게에 침입한 17세 남성과 17세 여성 등 2인제 10대 히스패닉 강도단 중에 남성이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 2명은 이 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나갔고 이 씨가 이들을 쫓아가 다툼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수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수사 시작 후 경찰에 의해 곧 체포됐습니다. 극단적 삶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면서 미국 내 자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망자는 47,6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크게 많았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젊은 남성들의 자살이 크게 늘었는데 이 나이대 젊은 남성들의 사망이 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음력 1월 1일인 우리의 설날을 주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 처리했고 지난 13일 주정부에 송부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9일자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설날인 음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 설날에 주 공무원들이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보상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뒤 발표한 성명에서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져온 다양성과 문화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음력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포럼에서 해외 한민족을 부르는 용어를 재외동포, 재외한인, 재미동포 여러 가지 중에서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외동포 포럼과 이병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외동포연구원은 국회의원관에서 제125차 재외동포 포럼으로 재외동포의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정책 토론회를 이같이 개최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채환 전남대 명예교수는 해외 한민족에 대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용어가 수십 가지여서 통일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외동포는 동포, 교포, 교민, 한인, 한민족, 한인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서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포나 한인에는 거주국이나 지역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재외동포 대신 재미동포, 제1동포 이런 명칭 사용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모델 겸 패션 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한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와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오늘 아침 성명을 내고 이 카다시안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에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해상 운송업체들,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컨테이너선의 운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60여 편이 운항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항 취소하는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은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인데 올 가을에는 오히려 컨테이너선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수요가 격감했다는 보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늘어나는 재고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상품 주문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월 태평양을 건너는 아시아 미주 노선의 운송량도 1년 전에 비해서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운임 그렇게 비싸고 절정을 찍었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비용도 1년 전에 비해서 75%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피트짜리 운송 비용이 19,000달러에 달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3,900달러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고값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로 인해서 미국 마트에서 익숙한 풍경인 1+1 같은 할인 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나 또는 2리터짜리 탄산음료를 1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인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를 더 이상 찾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폭은 이 코로나 사태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2019년 3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식음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올해 3분기에는 20.6%만이 할인 행사 제품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제조업체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지원을 중단해서 할인 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할인 행사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신문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이 공급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는 할인 행사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처 FDA가 건강한 라벨 표기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합니다. 건강한이란 라벨 표기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최신 식품 영양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표기 기준이 마지막으로 정의된 시기가 1993년인데 20년 전의 표준을 20년도 더 됐네요. 30년 전의 표기를 현재 시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식품 영양학이 20년간 꾸준히 발전하면서 고도 불포화 지방과 단일 불포화 지방 같이 특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은 바 있기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의 몸이 계속 커져왔는데 항공기 좌석은 오히려 계속 줄었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좌석 안전 기준을 재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FAA는 그동안 비행기 좌석에 대해서 비상시 대피 시간이 90초를 넘기지만 않도록 하면 될 뿐 좌석 크기에 최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승객의 편의는 항공사와 고객 사이의 문제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보건 전문가, 일부 의회 의원 등은 FAA가 승객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좌석 크기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FAA는 좌석 기준 제정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8월부터 민간 항공기의 좌석 크기 규제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조사에 나섰고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 지금까지 12,000여 개인과 단체가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참가자 대다수는 FAA가 좌석 크기의 최저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현재의 좌석 크기가 그래도 적절하고 기준을 만들면 오히려 좌석 수가 줄어서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앵커 목소리가 상당히 힘차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샌디에고가 가긴 갔네요. 그러니까요. 그 샌디에고가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어요. 그 경기는 2대1로 졌는데 아주 경쟁팀이 마일랜드 말린스하고 미러키가 마일랜드 말린스의 연장 끝에 3대4로 패하면서요. 나머지 관계없이 2년 만에 진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다저스와 함께 샌디에고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되는 바람에 더욱 뜨거운 야구 경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을 야구가 시작이 이제 곧 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끝나고 이제 야구가 끝날 때쯤 되면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금년도에는 월드컵. 그다음에
슈퍼볼이 2월까지 연겨지고 농구, NBA 시즌까지 해서 이래저래 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가을이 다가왔는데 아무튼 어제 샌디에고의 특히 그 진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하성 선수가 11호 홈런을 쳤어요. 축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그래도 주전자를 꿰차면서 포스트시즌 나가게 됐다는 것이 오늘 스포츠 뉴스의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인 야수 중에서 5번째 포스트 시즌 전체 진출로 축하해줘야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좌측 담장을 넘겼는데 거기 보니까 항상 궁금한 거 있잖아요. 왼쪽에 좀 무슨 회사 건물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웨스턴 메탈 서프라이라는 건물 그쪽으로 한번 날렸는데 그 회사 참 그걸 보면서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다. 야구 외야석에 회사 건물도 같이 붙어 있고 그 회사는 또 거기에 또 돈 받고 표를 판대요.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튼 샌디에고에서 일단 가을 야구가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올해 은퇴 시즌을 보내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푸얼스 선수 또 날렸네요. 또 날렸어요. 카디널스의 푸얼스가 은퇴 이제 뭐 한 4경기인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피츠버그전에서 시즌 23호, 금년 시즌에는 23호입니다. 그리고 통산 702호 홈런을 기록하면서요. 유종민미를 거두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통산 역대 4번째 700호를 기록한 이후 방망이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 이렇게 그 푸얼스가 이렇게 펑펑 날리는 가운데 오타니 선수와 아렌 저지가 아주 재밌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연 두 선수가 누가 MVP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타니가 $3,000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더욱더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앨런 저지가 61호, 62호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기록에 그 긴장을 했는지 볼토모어전에서 모조리 3타석 모두 삼진당하는 그런 부진을 보였어요. 그래서 역시 아무리 대선수라도 너무 기록에 신경 쓰면 정상 플레이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관련된 그 야구 이야기를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타니가 $3,000만 1을 받았는데 금년 연봉보다 545% 인상된 금액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1년에 $3,000만 1 그리고 15승 또 축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15승 승리 투수까지 됐고요. 다저스는 110승을 기록한 후에 어제 열린 코로라도전에서 1대4로 지면서 4연전에서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10승 49패. 내셔널리그 홈 어드밴티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무튼 구체적인 그런 가을 야구 스케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10월 달에 끝나고 네. 11월 달 초에 끝나고 나면 바로 월드컵으로 이어지는데 벌써부터 월드컵 열기 시작됐죠. 그러면 벌써 난리예요. 벌써. 그래서 지금 한인타운에 많은 스포츠바들이 벌써 그 마케팅 준비도 오고 있는데 이 새벽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48일 남았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20일 날 개막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정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부 다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출근 전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저도 우리 유지승의 앵커도 이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새벽잠을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단 먼저 저희가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유지승의 앵커 새벽잠은 뭐 어차피 안 주무시는 분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11월 20일 개막은 이제 그 월드컵 자체 개막 경기가 열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한국팀이 언제 그 경기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A 시간으로 알아봤더니 11월 24일이 목요일인데 새벽 5시에 남미의 강호 FIFA 랭킹 13위의 우루과이전이 열리고요. 28일에는 아프리카의 가나 이게 FIFA 랭킹 60위에요. 일단은 뭐 FIFA 랭킹으로서는 가나가 우리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역시 네. 그렇죠. 축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전 5시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12월 2일 날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전에서 좋은 난치를 끼지 못한다면은
16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루과이 팀이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걱정인데 조금 안심이 된다면 우루과이가 이란과 연장전에서 1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그 조금은 그 틈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가을 야구부터 월드컵까지 그냥 쭉쭉 스포츠 열기가 LA를 후끈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우루과이의 김민재라고 불리는 선수가 지금 부상이 심해서 월드컵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몰랐네요. 예, 아이고 그래서 좋은 이게, 소식. 남의 부상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되나 싶기도 한데 한국 팀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죠. 좋죠. 그리고 우루과이가 또 특히 수비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경기 내용을 보니까 수비가 좀 경기 내용이 있는데 그런 핵심 선수가 빠졌다 하면은 일단 그 우리 공격진이 훨씬 그런 좋은 편안한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항상 걱정과 그 응원을 해주시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그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NFL 벌써 4주차인가요? 그렇죠. 4주차가 지났어요. 5주차인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램스가 오늘 저녁에 경기래요. 네, 오늘 저녁에. 먼데이 나이트 풋볼로 배정돼 있죠. 네. 예. 네 번째 이제 경기인데 지금 현재 2승 1패인데 작년에 슈퍼볼 챔피언 아닙니까? 5시 15분에 샌프란시스코 49어와 이 경기를 갖게 되는데 오랜만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치맥 파티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다 이래 살면서 다 건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아 이제 드디어 시작됐군 딱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가을 야구까지 겨울 그다음에 슈퍼볼까지는 계속 이런 열기가 이어질 것 같고 아무튼 램스가 오늘 저녁에 경기를 갖는다는 거 그다음에 LA 차저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텍산스 휴스턴에 34대 24로 승리하면서 2승 2패를 기록해서 2월 슈퍼볼까지 쭉쭉 좋은 그런 경기들을 펼쳐주리라 믿겠습니다. 네. 과연 차저스가 이 슈퍼볼까지 갈 수 있을까?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렇게 맞아요. 투자를 안 해서야 뭐. 그래도 2승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한국은 10월 3일 개천절이기도 하죠. 한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0월 들어서 또 LA 남가주 카운티 날씨도 매우 쾌적해지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모닝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